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현대소설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43번입니다. 이문구의 관촌수필이네요.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의 문장에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워온 선대인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동기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입니다. 내가 그리워온 선대인은 어머니, 아버지, 동기들과는 아니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내가 그리워했다라는 것이고요. 선대인은 어휘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선대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잘못 사용된 단어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운 우리 조상들 또는 선조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호 드문 일이었다. 더욱이 양력 정초에 몸소 그런 예모를 찾고 예모는 예의와 관련된 어떤 몸가짐인 거죠. 스스로 치름은 낳고 첫 겪음이기도 했다 입니다. 그래서 시골을 다녀오긴 했는데 성묘가 목적인 것은 드문다. 그리고 양력 정초에 물론 기송열차를 끊어안고부터 숭언 뉘다 양력슬도 스리다 이른다더냐 산것들이나 외놈 세력을 아는 배벼라고 대사가 인용되어 있죠. 세모가 되면 세모는 해세자에다 점을 못 짜죠. 즉 해가 점을 무력 즉 연말 얘기하는 거죠.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 즉 설 음식을 놓고 의례껏 꾸중히 쉬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대사하나 마음 한켠이 걸리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자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누구가 혹시 할아버지는 아닐까 추측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시절이 이러매 신정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쩌려 하며 견딘 거였다. 그래서 내가 양력 정초, 신정 연휴 같은 말인 거죠. 예, 성묘를 목적으로 시골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양력설, 신정 연휴를 세는 것에 대해서 숭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좀 사투리가 많아서 읽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쌍것들이나 외놈 세력들이 쌍것들이나 외놈들의 세력, 즉 설을 세는 법을 아는 법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음력 1월 1일을 설로 셌었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이 너무 이중으로 돈이 든다 라고 해서 양력 1월 1일을 설로 세라 라고 강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정연휴, 구정연휴 이런 단어가 탄생을 한 건데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양력설은 설이 아니다. 그것은 흉하다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캥기고 있는 거죠. 양력 정초에 성묘에 다녀온다는 사실이 할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캥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양력설을 챙기는 것이 할아버지한테 결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니은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부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골에 내가 성묘차 다녀온다.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니은 아니면 디귿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으로 묶어 들어갔을 때 그것은을 지칭해줄 말이 있어야 되죠.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동기간들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기 때문에 니은이 아니라 디귿에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에 들어가면은 그것은을 받아줄 만한 지칭어가 쓸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고색창연한 이조인이었던 할아버지, 이조인은 그냥 조선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할아버지가 약간 전통을 중시하고 옛것을 중시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의 진실로 육친 이후 조상의 어리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였고 또 앞으로도 길래 오래오랫동안 그럴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다.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 해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즉 어떤 사랑은 어머니보다 더한 분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조상의 넋을 가늠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진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에 으뜸을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즉 할아버지와 관련된 할아버지에게 받으신 가르침 같은 것이 진정한 조상의 넋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4번입니다. 밑줄 친 문장 이상에 부합하는 속담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 소설인 거죠.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줘. 그래서 나한테 호감 표현을 하는데 멍청한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화가 난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죠. 예, 나의 닭과 자기의 닭을 싸움을 시키는데요. 내가 대뜸 달겨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숫닭을 담배 때려 엎었다 입니다. 너 왜 남의 닭을 데려 죽이니? 그럼 어때? 라고 하면 이 자식이 누집 닭인데 누구네 집 닭인데 라고 되어 있죠. 예, 전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점순이네 집은 마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집은 소장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음을 놓았다. 그런데 점순이가 앞으로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거냐? 물에 때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그래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예, 그래가지고 닭을 죽였으니 이제 땅이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앞이 캄캄한데 너 안 그럴 거야? 했더니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하고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인 소설 마무리인데요. 점순이가 나에게 안기고 있는 거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울며 겨자 먹는 꼴이다 라고 하는 거. 예, 다른 것도 이것도 확 맞다고 보긴 어렵지만요. 다른 건 완전히 다 틀렸죠. 울며 겨자 먹는다 라는 것은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점순이가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럴게 라고 대답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하는 것이고요. 닭 쫓던 길 지붕 쳐다본다. 어떤 일을 하다가 추구하다가 실패를 해서 더 이상 어찌 손쓸 수가 없는 상황. 솔고 양간 고치는 것은 이미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일이 잘못된 다음엔 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뒷수습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45번입니다. 최명희의 혼풀입니다. 한번 볼게요. 진주산호 빛이 청호, 백옥, 미화의 구슬들이 일눈거리는 촛불빛을 받아 오색의 빛이 찬연하게 뿜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마도 보석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빛을 뿜는다니까 뭔가 아롱아롱 예쁜 분위기네요. 금방이라도 좌르르 소리를 내면 쏟아질 것처럼 소담한 구슬 무더기가 꽃밭이라도 되는가. 계속 구슬 얘기하네요. 신랑같이 가냘픈 가지 끝에서 청강석 나비가 날개를 하염없이 떨고 있다. 청강석으로 만든 나비 장식이 떨고 있대요. 여기 부분에 주로 사용된 설명 방식 묘사인 거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슬 장식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큰 비녀를 감으며 양 어깨로 드리워져 가슴을 흘러내는 고운 검자주 비단 앞 댕기도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다. 예, 신혼 첫날 밤의 상황인 거죠. 신혼 첫날 밤. 그래서 새색시가 여기저기 구슬이나 댕기 같은 걸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댕기가 떨리고 있다. 앞 댕기에 물려진 금박과 진주산호 구슬들이 파르르 빛을 떤다. 마당을 가득 채우며 넘치던 웃음소리, 부산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사랑에서 간간히 터지던 홍소, 큰 웃음이죠. 예, 큰 웃음소리들도 이제는 잠잠하다. 온 집안을 뒤덮던 음식 냄새조차도 싸늘한 밤 공기에 씻기운 듯 어느 결에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 전봉이네가 부엌 바라지를 걸어 잠그는 삐걱 소리가 난 것도 벌써 한참 전의 일이다. 밤이 깊을 대로 깊은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는 방 안에 새색시의 옷차림을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외부 전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결혼식이었으니까 잔치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그리고 음식 냄새도 진동했는데 그것이 모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두 사람은 아직도 말이 없다. 방 안에 두 사람이란 것은 신혼부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볼게요. 여주인공의 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주인공이 당당한 인물로 등장한 것은 맞는데요. 여기 부분에서는 여주인공의 당당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부분 보면 댕기가 떨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색색시가 떨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조금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사 시간의 흐름을 지연하는 서술자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서사 시간의 흐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여기에서 총 한 7, 8주 되나요? 7, 8주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 진행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말이 없이 방 안에서 있고 신부가 떨고 있다. 딱 이 사건밖에 없죠. 별다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서사 시간의 흐름이 지연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감정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서술자가 관찰 사실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인공들의 내면 인식 같은 거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했다라는 말이 맞고요. 묘사 많이 사용한 거 맞죠. 그리고 구술이니까 시각적 심상 많이 사용됐고요. 소리라는 말 많이 나오니까 청각적 심상도 많이 사용됐고요. 냄새니까 후각적 심상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감각적이고요. 이 정도면은요, 별다른 감정 없이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간결 문체를 사용하여 서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인데요. 간결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약간 긴 편이에요. 그리고 묘사를 통해서 약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사 정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도 없고요. 4번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46번 넘어갈게요. 현대소설 마무리되고요. 이제 고전산문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반응을 적시하지 못한 것은 이덕무 성교일당 농소입니다. 만약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벗을 얻는다면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나는 마땅히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고 1년 동안 노예를 길러 손수 오색실로 물을 들이리라 이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벗을 갖고 싶은 소망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직접 물을 들인다? 열흘에 한 가지씩 빛깔로 물을 들인다면 50일 안에 5가지 빛깔을 물들일 수 있으리. 이를 따뜻한 봄볕에 쬐어 말린 뒤 여린 아내에게 부탁해 100번 단련한 금칠, 금 바늘로 내 벗의 얼굴을 수놓게 하리라. 그런 다음 고운 비단을 장식하고 고옥으로 축을 만들어 아득히 높은 산과 양향이 흐르는 강물 그 사이에 펼쳐놓고 맛없이 마주보다가 뉘엿뉘엿 날이 저물 때면 품에 안고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어떤 나의 결심 다진 부분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나를 알아주는 벗을 만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그 수놓은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고 올 것이다. 1번 볼게요. 아기자기한 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간결하게 연결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물을 들이기도 하고 수를 놓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 있기도 하니까요. 아기자기하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겠죠. 시간의 흐름 맞습니다. 가물을 기르고 물을 들이고 수를 놓고 간결하다라는 말도 맞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2번. 특별한 비유가 없어도 여기 부분의 비유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물의 행동이 나오죠. 물 들이고 어쩌고저쩌고 친구 얼굴을 보고. 3번째.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재회할 날을 기다리며 그 그리움을 읊은 그리로군인데요. 3번이 답인 이유는요. 재회라는 것의 단어 뜻은 다시 만나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나를 알아준 한 사람의 벗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만나고 싶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절절한 소망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겠다, 금치모 장식하겠다, 그것을 마주보고 돌아오겠다니까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7번입니다. 기니 뒤에 들어갈 단어로 바르게 묶인 것은 밥이 어떻게 중한 것이라도 밥상을 치셨소. 밥이라는 것이 나라에 오르면 수라요. 임금님 되면 수라죠. 양반이 잡수시면 진지요. 하인이 먹으면 입시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셔야 하는 단어인 거죠. 입시라는 것은 하인이나 종들이 먹는 밥을 낮잡아 부를 때 입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배가 먹으면 밥이 됩니다. 제배라는 것은 동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나 신분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신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평칭으로 밥이라고 하고요. 제사에는 젠매인 거 보이죠? 여기에서 매라는 것이 궁중에서 쓰이는 말인데 밥이라는 뜻이에요. 즉 제사에 쓰이는 밥이다. 이거는 약간 외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44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8번입니다. 다음 시와 다른 느낌의 작품은 이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금준미주입니다. 금 항아리 속에 미주, 아름다운 술, 좋은 술은 금 항아리 속에 좋은 술은 천인, 천명의 피요. 즉 만백성의 피다. 옥방가요. 옥쟁방 속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즉 어떤 탐관오리들이 지배층이 맛있는 술과 맛있는 안주를 먹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피와
기름이다. 즉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한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의 주제는요.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비판 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자성어로는 가렴주구가 되겠죠. 가혹하게 수탈하는 형태의 가렴주구입니다. 마저 해석할게요. 총론학시 민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입니다. 그래서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작품이고요. 정극인의 상춘곡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왔지만요. 봄을 감상하고 완상하고 봄을 즐기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세상에 대한 비판과는 내용이 전혀 거리가 전혀 멉니다. 448번 볼게요. 1번 허균의 홍길동정 볼게요. 홍명희의 임꺽정 마찬가지 의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나쁜 지배층을 비판하고 그들을 혼내주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인직의 은세계 역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조정래의 태백산면 역시 탐관오리,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는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9번입니다.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정약용은 실학자죠. 그리고 유배를 좀 많이 갔었던 작가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골에 살면서 과수원이나 남새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에서 남새밭은 채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채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선택지 3번이 맞는 말인 거 보이죠? 시골에 산다면 과수원이나 채소밭을 가꾸어야 한다. 3번 맞는 말. 나는 지난번 국상이 난 바쁜 가운데도 넝쿨 하나 열고 내가 향나무 한두 그루 심어둔 적이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면 그래서 나는 어쨌든 나무를 심었었다.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면 가정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뽕나무는 수백 주가 됐을 거고 배도 몇 나무, 옮겨 심은 능구나무 몇 주와 감나무도 지금쯤 밭에 가득 찼을 것이다. 온나무도 남의 담자 너미 정도로 뻗어나갈 것이고 석류도 여러 나무, 포도도 많이 갖고 왔을 거고 팥죽도 대여섯 주는 심었을 거고 유산의 소나무도 이미 여러 자쯤 닿았을 것이다 입니다. 만약 내가 집에 있었다면 이렇게 농사를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하나도 했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들이 국화를 심었다고 들었는데 편지니까 서로 주고받은 건데 저번 편지에서 아버님 저희는 국화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국화를 심었다고 들었는데 국화 한이랑은 가난한 선비에게 몇 달 동안의 식량을 지탱해주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 국화는 가난한 선비에게 식량도 지탱하게 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요. 국화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번, 3번 맞는 말입니다. 한낱 꽃구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니고 식량도 된다. 생지한 저물을 천공과 같은 것이라든지 쪽나무나 꼭두선이 등에도 모두 마음의 길을 잘 가꿔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구체적인 식물이든 나열하면서 이것들 길러보렴. 난세만 가꾸는 일에는 땅을 반반을 고른 일과 규격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흙덩이는 모래처럼 가늘게 부시하고 식물 심기는 아주 깊이 땅을 파는 일과 거친 흙을 분광처럼 부드럽게 해야 하며 씨는 항상 고르게 뿌려야 하며 모종을 아주 섬기게 해야 한다. 입니다. 여기는 남새밭 가꾸기 위한 어떤 행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새밭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욱한이랑 배추한이랑 뭐 한이랑씩 심어두고 가지나 고추 등 속도 마땅히 따로따로 구별해 심어놓고 마늘이나 파신내에도 힘을 쓸 것이며 미나도 실만한 채소이다. 또 한여름 농사는 참외만한 것도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 농사와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부분 4번도 맞는 말인 거죠. 여름철에는 참외 농사도 좋다. 절약하고 본농사에 힘쓰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남새밭 가꾸는 일이다. 그래서 주제가 남새밭 가꾸는 일의 중요성이 맞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절약하고 본농사에 힘쓰면서 라고 되어 있죠. 본농사라는 것은 뭔가요? 즉 논농사에 힘쓰면서 논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 지으면서 틈틈이 남새밭을 가꾸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입니다. 논농사보다는 가을 채소 약재 재배한 것이 효과적이다가 아니고요. 농농사가 가장 중요하다. 논농사 하면서 이런 것들 역시 하여라 라는 뜻.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정약용이 선비이기 때문에 정약용의 아들들도 선비죠. 그런데도 몸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그 전반적에서 맞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450번입니다. 밑줄 친 기니디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춘향전은 자주 나오는 소설이죠. 모든 수령 도망할지 거동보속, 인괴 읽고 과줄 들고 병부 읽고 손편 들고 탄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쓰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검은고요 깨지는 북 장구라. 본관이 똥을 싸고 멍석구멍 세양지 눈뜨듯하고 내야로 들어가서 여기 부분이 암행어사가 벌써 출두한 장면인 거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수령, 특히 변학도가 굉장히 정신없이 도망치는 장면, 해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인계 대신에 과주를 들고 병부 대신에 송편을 들고 탄건 대신에 용수 쓰고 갓 대신에 소반을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와장창창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관은 여기에서 본관은 변학도가 되는 거죠. 변사도. 변학도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세안지 눈뜨고 내야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그래서 바람과 문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물과 목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언어 유희로 해석을 하죠. 예, 급박한 상황에서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헛나옵니다. 그래서 재미를 주고 있죠. 1번 인문의 다급한 심리 해학적.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 볼게요.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이고 내다르니 서리옥절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나죽네. 이때 수의사또 분부하되 수의사또라는 것은 이몽룡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임금님의 명령을 갖고 온 사또다. 이몽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화나를 금하고 객사로 사처하라 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남원음이건죠. 남원은 원래 이몽룡의 아버지가 정치를 행정을 하시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골은 우리 아버님께서 좌정하시던 골이다. 그러니까 신성하게 여겨야겠죠. 아버님이 정치하시던 곳이니까요. 헌화를 금하고, 헌화라는 것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 즉 잡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담을 금하고 객사로 사처, 장소를 옮겨라입니다. 잡담을 금하고 장소를 옮겨라. 예, 여기에서만 담배를 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헌화는 잡담, 시끄럽게 떠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네,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맞아 보겠습니다. 저 사령 거동고서 어느 양방 이건데 예, 좌정 후에 본관은 봉고파직하라. 즉 변학도는 봉고파직 되었습니다. 분부하니 본관은 봉고파직교. 사대문에 방 붙이고 옥형립으로 분부하되 내골 옥수를 다 올리라. 옥수 감옥에 갇힌 사람을 다 올려라. 호령하니 죄인은 올거는 다 각각 문제 죄를 물어본 후에 무죄자 방송할세. 무죄자 죄가 없는 사람은 방송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송은 풀어주다 라는 뜻인 거죠. 예.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풀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마저 확인할게요. 저 계집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의문문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많이 끄이죠. 그리고 뭐뭐 하냐 이런 식으로 가냐 이렇게 많이 끝나는데요. 옛날에는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지만요. 니은 다가 의문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인칭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니은다는 보통 현재형 평서체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선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와 과거에는 의문형 문장 종결 방식이 달랐다. 4번도 맞는 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5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기니디디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역시 춘향전이 되겠습니다. 근읍 수령이 모여든다. 여기는 아까 거보다 앞장면, 즉 변학도가 자신의 생일잔치를 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근처 읍의 수령들이 모두 초대장을 받고 모여드는 거죠. 운봉령장, 구례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좌편의 행수공관, 우편의 청령사령, 한가운데 본관은 주인이 되어 하인읍으로 분부
군부하. 네, 여기에서 본관이 변학도 얘기하는 거죠. 남원음의 사도. 관청스 불러 다단. 어떤 다과 같은 거 올려라. 육고자 불러 큰 소리 잡고 예방 불러 고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북고자죠. 즉 악기 연주자를 대령하고 승발 불러 차일. 햇빛 가리개를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잡인을 금하라. 예. 그래서 여기서 관청스 육고자라는 것은 각각 뭐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요란할제 기치 군물이며 육각 풍류 방공에 떠있고 노기홍상 기생들은 백수나선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하자 두둥실 한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기서 어사또가 이몽룡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몽룡이 봤는데 잔치를 굉장히 요란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다 백성들 수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사또 마음이 심란합니다. 기치는 깃발이고 군물은 말 그대로 군사한 물품, 육각은 악기를 얘기하는 거고 풍류, 노기홍상이라는 것은 초록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 여성들의 예쁜 치마 얘기하는 거고요. 나삼, 그리고 백수는 여성들의 예쁜 소, 그리고 나삼은 비단으로 만든 적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봐라 사냥들아 내의 원전에 너의 원전에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장소에 당하였으니 주 술과 안주를 좀 얻어먹고자 여쭈어라. 여기 부분이 이몽룡의 대사입니다.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입니다. 즉 원전이라는 것은 변학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데 있는 거진데 좀 뭐 좀 얻어먹고 싶다. 저 사령 거동보서 어느 양반이 간데 우리 안전님 거린 홍금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우리 안전님은 거리는 홍금 금하였으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우리 안전님 역시 변학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등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니까 얼마나 유명한 또는 훌륭한 관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 밀쳐내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요? 사령인 거 보이시나요? 즉 사령이 등을 밀쳐낸다. 그 사령 참 명관이로구나. 그래서 리을은 변학도가 아니고요. 이몽룡이 쫓아내고 있는 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여기에서 명관이라고 말을 한 부분이 약간 비꼬는 말인 거죠. 그래서 반어법 처리가 됩니다. 사령, 어사또의 등을 밀어내는 그 사령 참 훌륭하구나. 반어법입니다. 운봉이 그 고동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는 말이 뒷부분은 해석 안 하겠습니다. 452번 풀이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가 한자성어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지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부, 앙, 무, 괴입니다. 여기서 괴자는 부끄럽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요, 부라는 것은 구불이다. 앙은 하늘을 우러러다입니다. 즉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번은 회막글이네요. 3번은 동병상련이고요. 4번은 결초보은이네요. 후회만큼은 말 그대로 후회한다 라는 것이고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연민을 느낀다. 결초보은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겠다 라는 뜻인 거죠. 죽어서도 은혜를 갚겠다. 한번 볼게요. 신봉사 할 수 없이 심청에 손을 놓고 치궁굴 내리궁굴 치궁굴 내리궁굴 마른 땅에서 새우띠듯 아주 자반디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부분이 신봉사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서 인당수에 빠져가는 장면인 것 같죠. 그래서 신봉사는 아침에 그 사실을 알고서 할 수 없이 심청에 손을 놓았지만 궁굴궁굴하고 새우가 뛰듯 자반디지를 하듯 속상해하고 있는 장면. 선인들이 비감하여 슬퍼해서 쌀 20석 돈 100냥 정가 외에 내어주며 신봉사 가긍정세 어떤 불쌍한 처지 의식 미천하게 하니 촌중 부로들과 여러 아시전에 심청이 비는 말이. 그래서 선인들도 슬프니까 돈을 조금 더 줘서 미천을 하라고 하고요. 심청이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마을 어른들과 아씨들한테 비는 말이 심청팔자 무상하여 병신합이 내버리고 수중 고헌 데러가니 물속에 외로운 데러가니 괘씸히 알지 말고 저 전곡을 식리하여 돈과 곡식을 식리 불어나해서 어떤 재산을 불어나게 해서 가근한 병신합이 의지식지하게 되면 옷도 입고 밥도 먹게 되면 즉 우리 아버지가 잘 먹고 입을 수 있게 부양하여 주시며 땡땡땡땡 하오리다. 즉 우리 아버지 돌봐주세요. 이런 부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초보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결초보은입니다. 453번 넘어갈게요.
예, 45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되는 시조는이고요. 좀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되죠. 서포 김만 중에 구운몽이라는 소설이죠. 예. 그래서 구운몽이라는 소설에 그래서 성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진이 주인공이고요. 성진은 천상계에서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진의 직업은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진의 스승인 대사, 육관대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관대사가 동정용왕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성진을 용궁에 보냅니다. 근데 성진이 용궁에 가서 용왕의 술 대접을 받아요. 스님인데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8명의 선녀를 만나는데 팔선녀가 뭐 꽃을 줘야지 길을 비켜주세요.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작을 부리니까 성진이 꽃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수작을 부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요, 팔선녀와 아침에 낮에 노닥거렸던 일을 생각하면서 남녀 정욕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남녀 정욕. 그리고 부귀공명에 대해서도 어떤 욕심 같은 것을 내기 시작하죠. 아, 남녀 정욕, 부귀공명 이런 것은 무엇일까? 난 스님이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남녀 정욕과 부귀공명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육관대사가 성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요. 그래, 너 그렇게 남녀정욕과 부귀공명 느끼고 싶니? 그러면 너 인간계로 가서 한번 느껴보렴 하면서 인간계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인간계에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소유 자체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예요. 그래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높은 지위까지 올라서 승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팔선녀도 같이 인간 세상으로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팔선녀와 양소유가 결혼을 해서 2명은 정식 처가 되고요. 나머지 6명은 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녀 정욕도 이루고 승상의 지위에 올랐으니까 부귀공명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봤더니 성진의 모습이었을 때 원했던 2가지를 다 이루어 봤더니 아, 별거 없고 라는 것, 즉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상은요,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까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서 아, 나 불교에 가서 인생 무상을 뛰어넘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양소유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육관대사가 양소유를 다시 성진의 모습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 관계이고요. 다시 천상계의 성진으로 올라오게 된 장면.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 양소유로 환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양소유로 환생한 장면 자체가요, 실제가 아니고 하룻밤의 꿈이었던 거예요. 즉 양소유로 진짜 환생시킨 것이 아니고 너 꿈을 꾸어보아라. 네가 원했던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꿈을 꾸어보아라. 이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소유와 팔선녀 총 9명의 인물이 등장해죠. 그래서 9명, 그리고 꿈몽자가 되는 거죠. 꿈을 꾼다. 그리고 운자는 구름, 운자인 거죠. 즉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인생 무상이다, 일장춘몽이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서 한번 소설 해석 들어갑니다.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지하며 방장에 나가니 다른 제자들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육관대사 스승님이죠.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북이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입니다. 질문하죠. 네가 원하던 인간북이 지내보니까 어떻니? 성진이 고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추하여 염려를 그릇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이오늘 사부님이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나 깨달았다. 남녀 정욕, 인간북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보내지 않고 하룻밤 꿈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태사 가로되 너 승흥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이함이 있으리오. 네가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해서 돌아왔으니까 내가 무슨 간섭이 있었겠느냐. 시즈은 간섭했는데 그냥 너 스스로 꿈을 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이 다르다 함이니 내 오려 꿈을 채깨지 못하였도다입니다. 인세와 꿈을 다르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세와 꿈이 다르다는 것은 꿈을 깨지 못한 것이다. 즉 인세와 꿈은 다르지 않다. 인세와 꿈은 같다라는 것이 육관대사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인생무상으로 해서 한번 선택지에서 답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그의 네 땅에 난나니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것은 백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백이 숙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이 숙제는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습니다. 즉 절개를 지키느라 세상을 버리고 수양산 속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기 때문에 절개를 지킨 대표적인 선비로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인은요, 오히려 백이숙제를 비판합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하노라. 백이숙제를 오히려 비판합니다. 차라리 굶주려 죽지 채미라는 것은 야채, 채소를 캐다. 여기에서는 고사리를 캐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지 왜 고사리를 캐었느냐. 비록 그것이 푸세의 것인들, 푸성귀라고 많이 하죠. 즉 풀일망정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났느냐. 네가 싫다고 거절한 그 땅에 난 것이 아니냐. 차라리 굶어 죽지 그랬느냐. 그래서 절개를 지킨 선배인 대표주자 백이숙제를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절개를 더 강조하는 것. 나는 얘네보다 더 절개를 지킬 것이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귀거래 한들 물러가니 그 누구이며 공명이 부운인 줄 사람마다 알것만은 세상에 꿈깨니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입니다. 귀거래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즉 벼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즉 사람들이 귀거래 하지만 물러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물러간 사람이 없습니다. 벼슬을 두고 물러간 사람이 없으며 공명이 부운인 줄 사람마다 알것만은 부운이라는 것은 떠다니는 구름, 즉 뜬 구름이라는 거죠. 공명은 뜬 구름이다. 그것을 사람마다 알지만 세상에 꿈깬 사람이 없다. 즉 사람들이 다 공명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명은 부운이다. 즉 공명은 다 무상한 것이다. 2번에서 인생무상의 정서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시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아랴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입니다. 그래서 봄날에 봄밤의 애상적 정서입니다. 밤은 백꽃은 피어있고 달은 하얗게 밝게 부서지고 자규는 울고 있고 뭔가 쓸쓸하면서도 다정한 기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화, 백꽃의 월백, 달이 하얗게 부서지고 은하수가 삼경인제, 자정 무렵인 거죠. 은하수가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봄을 즐기는 한 조각 봄 마음을 자규야 아랴마는 자규야 알겠느냐마는 이기 때문에 자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입니다. 네 번째 볼게요.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도다. 어주에 누워신들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내실은 많이라 제세연이 없으랴입니다. 그래서 어주, 어부를 하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내용의 시가 나오면 강호한정가인 거죠. 강호한정가입니다. 즉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 내용의 시인데요. 강호한정가는 보통 속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는 속세를 멀리한다,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속세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즉 서울을 잠깐 돌아보았더니 북궐이, 대궐이 천리로다. 즉 북궐, 대궐이 지금 멀리 있는 거죠. 어주에 누워신들, 즉
즉 내가 자연 속에 돌아와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고기 잡는 배에 누워 있은데 잊은 적이 있으랴? 서리법인 거죠. 잊은 적이 있겠느냐? 잊은 적이 없다입니다. 하지만 두어라 내 시름이 아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제세연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할 인재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구할 인재.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으랴. 역시 서리법.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겠느냐? 라는 것은 세상을 구할 인재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주에 있지만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내 시름 아니야. 제세연이 있겠지. 제세연이 있어서 알아서 세상을 잘 구하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4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나의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이라는 것은 수필의 한 종류인데 경험과 깨달음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봐도 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요. 그래서 방이 3칸이 고장났는데 2개는 오래되었다.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다.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았던 것이다. 그랬더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었고 비를 한 번밖에 안 맞은 것은 제목들이 완전히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입니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니까 이제부터 깨달음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몫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니 니까요. 집이라는 것도 빨리빨리 고쳐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사람의 잘못도 알고서 빨리빨리 고쳐라 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하면서요. 사람,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까지 확장 적용합니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면은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 탄관오리가 되겠죠. 즉 탄관오리 같은 애들 빨리빨리 잡자. 집을 빨리빨리 고쳐야 하는 것처럼 개인 몸의 잘못도 그리고 나라의 좀먹는 무리 나쁜 탄관오리들도 빨리빨리 고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역시 설 관련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